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면접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첫인상이라고 합니다. 뭐 미팅도 아닌데 웬 첫인상이냐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은 지원자의 태도나 말투 또 표정 등으로 첫인상을 판단하는데 그 실체 합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비싼 성형 수술보다는 평소에 웃는 습관 또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표정 연습하셔서 또 면접에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인기 코너죠. 취업 토크 잡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할 6분의 잡담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승전 취업, 오로지 취업만 생각하는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온도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 한참 더운 시즌인데요.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시간 배분 좀 여름방 꼼꼼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취준생 사이에서는 CN블루의 강민혁보다 잡드림 연구소의 강민혁 대표가 더 인기죠. 우리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오프닝 멘트는 우리 이동익 군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제 분량을 우리 이동익 군이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또 공개가 됩니다. 이어서 촌철살인 합리적인 멘토, 때로는 개그 멘토 이시안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첫인상으로 3분 안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이시안입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3분이면 꽤 긴 시간인데. 자, 이어서 캐스터와 앵커를 넘나드는 우리 또 잔매거진의 안방마님 앵캐스터 강주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저희 없는 끼를 모아서 찾아내고 있는 잔매거진의 마스코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개인적인 아픔을 이기고 오늘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은 취업한 취준생, 반취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왜 시작부터 당황하게? 아니, 먼저 공개하진 않았어요. 예. 네, 저는 괜찮고요. 하지만 유독 오늘은 반취생 탈출하고 싶은 최윤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이동익 군을 마지막에 소개하게 됐는데 일단 인사부터 먼저 해주시죠. 잡지사만 지원하는 취준생 이동익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잡지사만 취업하는 취준생 이동익입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유독 떨리죠? 그래요. 떨릴 수가 있는 게 우리 다 같이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와, 이동익 군이 여러분들 정말 거의 1년 넘게 취업 음악이 나오네요. 축하합니다. 1년 넘게 취업 준비를 해오다가 드디어 원하는 잡지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이렇게 좋은 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길을 받아서 이렇게 취업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취업 가기 전에 이렇게 전문가님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또 강민혁 대표님한테 이렇게 1분 동안이지만 잠깐 동안 이렇게 예비 면접을 보고 갔는데 그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도 오늘 좋은 얘기 나왔잖아요. 첫인상 같은 거요. 예.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 면접을 봐왔지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되게 횡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이제까지 도움 주신 MC님과 그리고 전문가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출연해 주신 우리 기자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또 이제 학생 기자단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더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우리 또 잔매거진과도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잔매거진을 오래 봤잖아요. 잔매거진에 한 6개월 이상 출연한 사람은 다 취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좋은데 신기해요. 원하는 대로. 이게 방송의 생방송 경험이라는 게 면접에서 좀 무시 못할 영향이 끼치더라고요. 예, 아무튼 윤선 양 차례입니다. 이제. 예. 네, 화이팅! 화이팅! 얼른 꼭 취업하기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바라겠습니다. 자, 잡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주제 우리 주리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1부 주제는요. 최근에 이제 관심 가는 조사가 하나 있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취업준비생의 71%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생각 보실 텐데요. 보통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을 또 주로 선호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워낙 취업 시장이 좁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제 생각을 바꾸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오늘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대기업 선호 현상과는 반대되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조금 의외인데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실제로 중소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대학생 기자단을 잠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대기업에만 목매단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기자단이 이렇게 1000대 기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대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인데 알짜 기업.
그런 것과 관련된 이렇게 기사를 많이 내놓으면은 조회수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댓글도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거든요. 아, 이런 기업이 있었으면은 이런 관련된 기사를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굳이 대기업에 갈 필요 없으니까. 그런 식의 그 반응을 보여주신 거 보면은 굳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취준생들이 그런데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선양 주변에도 중소기업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동익 기자님 좋은 예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제 주위 친구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미래가 있는 벤처기업 같은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하지만 기업에 따라서 약간은 인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내놓더라고요. 막 30년 된 너무 보수적인 중소기업은 그래도 별로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 동생도 지금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높이를 많이 넓히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분들 만나볼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홍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들 뭐 대기업에 가고 싶죠. 근데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못 되니까. 물론 이 히든 챔피언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은 사실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더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도 이제 대기업 이직하려고 제가 컨설팅 때 만나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적정 사회 진입 나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그래서 너무 대기업 힘들다고 하면 평생 직장인 개념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입사해서 천년만년 거기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뭐 대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게 좋겠죠. 저걸 좀 쉽게 얘기하면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에 관심이 많은데 뭐 이런 매칭 불일치가 왜 일어났냐라고 지금 의아해하셨는데 이 취준생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선호는 아니고. 네, 대기업을 선호하지만 중소기업도 선호한다. 의향이 갈 수 있다.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이 모든 중소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도 막 소개하는 그 제니퍼 소프트라든가 복지로 유명한 그런 데 있잖아요. 꿈의 직장. 네, 벤처로 뭔가 이렇게 폭작폭작하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비전이 있는 그런 데라면 가겠다. 그런 중소기업을 찾고 싶다라는 거지 모든 중소기업에 다 이렇게 선호를 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간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고 강민혁 대표님도 역시나 현장에서 학생들 만날 때 어떤 분위기입니까? 일단은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좋은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아마도 굉장히 오늘 또 엄청난 저한테 이제 저격을 제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까 이제 홍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적정 나이라는 것도 있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뭔가 포기할 건 명확하게 포기해야 되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명확하게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올바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뭔가 좀 다른 표현으로 하고 또 그런 표현에 맞게끔 사회적인 인식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우리 학생들 혹은 구직자들이 좀 더 폭넓게 좀 지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애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또 여러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예솔노 판넬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또 전문가분들은 뭐 굳이 안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분들 얘기만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성공가도를 달리시고 계신 분들이 뭐 다시 돌아갈 일도 없고 취업 준비생 때로 세 분만 한번 들어보죠. 예, 나는 탈락률이 높은 대기업보다는 차라리 중소기업에 지원할 것이다.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Yes or no 들어주시죠. 아, 역시나 세 분 다 예스입니다. 예, 주리 씨도 같은 마음이에요? 네, 저도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이 복지 이런 걸 따지면 더 좋겠지만요. 요즘 바로 대기업을 취업을 한다기보단 대기업에서도요, 경력이 조금은 있는, 직무 관련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사원 중에서.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보다는요, 아직 어리니까 이런 마음으로 중소기업에서 빨리 취직을 해서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고 경력도 쌓고 하면 대기업에 더 빨리 취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스를 들었습니다. 일단 좀 스텝 바이 스텝 그렇죠. 느낌으로. 네. 바로 대기업에 몇 번 떨어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흐름을 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 당당하게 취직을 해서 내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시킨 후에 당당하게 도전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익군 이번에 취업한 회사도 뭐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선택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대기업에 이렇게 막상 처음 들어가기는 되게 어려워요. 대기업도 막 2수, 3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없고 난 대기업에 갈 거야 이렇게 막연한 꿈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누구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 앞서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왜 인력난이 있는 건지 또 왜 취업난이 있는 건지 왜 서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걸까요? 설문조사 결과 한번 역시 살펴보죠. 통계를 좀 봤는데요. 네네네. 2014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요 13%를 넘는 반면에 청년 실업률은 9%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이 11% 정도 되니까요. 이 실업률은 아무래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우리 청년들이 70% 이상이 중소기업을 원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은 또 제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이 왜 중소기업을 기피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한 게요. 낮은 급여 수준이 58.2%로 가장 높게 차지를 했습니다.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그 뒤를 이었고요. 계속해서 낮은 복리후생 수준과 성장 비전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높은 순위는요. 역시 낮은 급여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취업은 안 되면서 이렇게 분석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이. 우리 설문조사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별의별 설문조사 다 있잖아요. 네. 우리 윤 선장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이미지 어때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제가 막 취준생이 되었을 때는 사실 중소기업 왜 쓰냐 이런 생각 했었어요. 처음에는? 네, 왜냐면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하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막연한 느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이라도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조금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도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너네 여기서 계속 있을 거 아니잖아. 여기서 경력 쌓아서 대기업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 입사 원서에 어떻게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회사도 자부심을 가지고 큰 회사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좀 그렇더라고요. 기업까지 걱정하네요. 그래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도 또 우리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도 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분들 상담해 주실 때 중소기업들을 진짜 안 좋게 생각하고 일단 배제하는 경우도 많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선 그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우리가 뭐 삼성, LG, 현대라고 하는 메인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견 기업들이 있죠. 중견 기업들은 뭐 사실 웬간한 대기업들 타이틀보다 브랜드 가치는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처우나 연봉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조업체 벤더들 뭐 이런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 이제 중소기업인데 통상적으로 처음에 구직 활동하는 친구들은 중소기업은 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기업들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대기업 취업이 힘드니까 그 아래만 본다. 이거는 좀 근데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대자동차 들어가기보다 한라공조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한라공조도 엄청난 기업인데 왜 그러냐면 한라공조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현찰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규모는 당연히 대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이공계들은 삼성은 굉장히 크게 보셔야 됩니다. 원체 채용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볼 때 또 내가 실력이 안 되니까 내가 삼성에 어떻게 가, 현대가 어떻게 가. 그래서 그 아래급 기업들만 가게 되면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판을 좀 정확하게 보고 구직자들은 본인 개인만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쟁을 보면서 여러분들 구직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연봉에 대한 불만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기피하는 이유 중에 1위로 실제 중소기업 신입사원들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낮은 급여 수준에 대한 그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이요. 2,4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1.8% 오른 3,773만 원이라는 통계가 또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이 뒷바라지와 공부한 거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급여 수준의 차이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의외로 많이 차이가 나네요, 생각보다. 저게 말이 그렇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굴릴 수 있을까 없을까의 차이예요. 싹 와닿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차피 내가
지금 홍 기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들어가는 노력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으로 하는 것이 저 연봉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약간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모르는 기업이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어떤 광고에 뭐 어디 됐어? 어디 좋은 데 다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모를 기업은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어디 취직됐어요? 이렇게 하고요. 지금 세 분도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중소기업을 발판으로 내 대기업으로 가겠다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중소기업 들어간 사람도 대기업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대기업, 뭐 삼성 들어갔어 정도는 해야지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명예의식 있죠? 뭐 서울대 갔어라는 그런 자랑하는 그런 것도 좀 말씀하신 대로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취업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 구조적인 문제에 지금 일조하고 있는 우리 강민혁 대표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뭐 농담이지만. 아까 CM블루 강민혁부터 오늘 본격적인 안티 생산을 해야겠다라는. 뭐 저도 뭐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네. 이런 실업률에 대한 부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는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바라보는 시각과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이제 조직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이 사회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이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전 한국 사람은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이제 부모님 아는 회사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다닌다. 저 어디 다녀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제조회사, 그래요? 어떤 걸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어디 있어요? 자꾸 말이 길어진단 맞아요. 말이죠. 설명을 해야 돼요, 계속.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딱 얘기했을 때 안다라고 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연봉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 아까 이제 100만 원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과거에 제가 이제 CJ에 있을 때 삼성으로 이직을 하면서 연봉이 이제 뭐 월로 따지면 뭐 100만 원 이상 많이 올랐어요. 이직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때 경력사원이긴 했지만 그럼 100만 원을 더 받으면 내가 더 행복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월급쟁이는 어쨌든 노비기 때문에 노비가 뭐 밥 한 끼를 먹나 두 끼를 먹나 저는 그 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뭐 중소기업에서 뭐 2,500만 원, 대기업에 3,700만 원 내가 와 부자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연봉적인 문제보다도 얼마 전에 제 제자가 이제 2012년도에 중소기업을 갔는데 이 친구 좀 늦게나마 광고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좀 쉽지 않겠다 했는데 그 중소기업을 갔는데 얼마 전에 이노션이라는 이제 현대자동차 기업에서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이죠. 이제 거기 합격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되게 부족했구나. 이 친구가 정말로 그런 각오를 하고 정말로 장기적인 꿈을 가진 친구였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더 못했던 게 좀 아쉽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제 좀 더 마무리를 한다면 중소기업도 괜찮다. 이제 약간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토크의 발란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고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 궁금한 게 그럼 노비라고 하셨는데 그 CEO 같은 경우에는 월급장이 CEO도 있는데 뭐 100억, 200억 받는 노비도 있잖아요. 노비 중에서도 또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 만약 200억 받는 노비를 할래? 그 떵떵거리면서 한 200억 받는 노비를 할래? 아니면 쫄쫄 굽는 CEO를 할래 하면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노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뭐 내가 노비, 자꾸 노비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저 취업방송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있는데 월급쟁이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절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주체적으로 뭘 할 때 이제 연봉적인 측면이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민혁 대표님은 그러니까 나는 200억 받는 이 노비가 아니라 월급쟁이를 할래라고 자기는 선택을 하면서 그 취준생들은 꿈을 가져라라고 하면 약간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이분법적으로 느끼실 수는 있는데 일단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걸어온 길을 살다 보면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데 상대방이 걸어온 길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때로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이 대표님 생각할 때는 궤변일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월급쟁이는 회사원인가 노비인가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 취업 양극화에 대한 좀 문제를 짚어보고 싶어서 다시 좀 그 주제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많이 나오긴 했어요.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었는데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 지원금과 청년 고용 촉진 장려금,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등등 정말 수많은 지원책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10년간의 어떤 청년과 중소기업들을 네. 위한 지원책이었는데 체험해본 사례가 있나요? 이 중에 동익군부터? 저는 취업 성공 패키지란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워크 어디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걸 그 버스에서 광고하는 걸 보고 제가 지원해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취준생이나 아니면 취업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실제 저한테. 큰 효과는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예. 유선장도 혹시 이 중에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알고 있기는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제가 찾아봐서 알게 됐어요. 이게 막 홍보가 부족했다. 네, 그냥 저희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막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인턴 뭐 하지? 이렇게 알아보면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지원책이랑 어떤 사회적인 인식 사이에서 사회적 인식이 더 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효과를 못 보지 않나 싶은데, 네, 대표님. 네, 아니 그러니까 윤선양 그럴 경우에 이제 잡매거진을 보면 다 소개하니까 보는 게 좋겠다라고 훈훈하게 마무리했으면 예. 그렇다는 얘기죠. 왜 웃으시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실제로는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취준생들은 대기업에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이런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잘 취업하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가야 할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또 이 프로그램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이제 또 취업률을 위해서인지 뭐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많이 이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취업 컨설팅 하시는 분이 이런 데 다 있거든요. 근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괜찮아요. 뭐 직업 상담사님 다 따도 괜찮은데 이분들이 실무적으로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현장과 유리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좀 제도적인 보완이 또 필요한 부분들일 테고요. 근데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저는 뭐 여러분들 취업 준비생들의 진로와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덜 갈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입사하면 진짜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너무너무 막 자랑하고 막 그럽니까? 어떻게 두 분이 대기업 출신이시잖아요. 어떠세요? 아까 뭐 두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기업은 돈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퇴근이 일찍 시켜주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에만 너무 급급해서 입사를 했다가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너무 루틴한 업무를 반복적으로만 진행하게 돼서 본인 성장이 없다 하면 뭐 나와야겠죠. 근데 중소기업이라서 뭐 당장의 월급은 조금 작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고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면 그런 기업은 다녀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대기업들도 퇴직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대학생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직장 생활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사실 모르고요. 또 직장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취준생들이 제일 큰 문제가 이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직장인들은 주로 뭐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PPT를 하고 해냈어. 뭐 연애도 하고 막. 그죠? 근데 뭐 품질 대책회의하고 뭐 해냈어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만들어낸 굉장히 큰 허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울에서 명문대를 나왔고 그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내가 꿈꿨던 직장 생활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왜 방진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냐. 뭐 그럼 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건 대졸 공채, 이건 산업이니까요. 그래서 교육이 바뀌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알려주면 이런 부적응 사례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기업을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 드린 질문을 우리 주리 씨에게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조사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면 진짜 만족도가 높은가요? 사실 저도 태진 씨랑 비슷하게 네. 별로 조금은 공감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조사를 찾아봤는데요. 네. 조사 결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 승진 가능성이 높은 게 중소기업이 조금 높았고요. 급여와 복지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조금 더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역시 대기업이 조금 높았고요. 사내 문화와 경영진은 또 중소기업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역시 홍 쌤의 말대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가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땐 뭐 비슷합니다. 장단점을 굳이 따져보자면은.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중소기업 관계자분들도 방송 많이 보고 계실 테고, 또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실제로 지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을 텐데, 대기업에 없는 중소기업만의 장점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강민혁 대표님?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마무리 발언이 굉장히 저희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부분에 대기업이 아예 그 산업에 접근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원천 기술, 아까 이제 뭐 히든 챔피언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쪽에서 언젠가 독자적으로 계속 산업에서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향후에 대기업이 그걸 눈독 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흡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계속 발전될 수 있는데, IT 업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그런 산업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직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뭐 드론 사업이 더 발전할 것 같다. 드론. 굉장히 관심이 있다. 근데 대기업이 이제 접근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뭐 제도적인 이런 법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쪽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에서 기회를 쌓는 것도 저는 충분히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제가 아까 처음에 일부 중소기업에 관심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벤처라든가 드론, IT처럼 좀 삐까번쩍하고 멋있는 것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서 좋으려면요, 제가 보기엔 뭐 당장의 연봉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경영자 마인드예요. 경영자가 실제로 어떤 좋은 비전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굉장히 젊은 어떤 기운 있잖아요. 그런 걸 으쌰으쌰하면서 또 벌어들인 성과는 같이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이 한 10에서 15% 정도만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영자 가치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좀 권위적이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찾기가 사실 취준생들은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갈 때 면접을 내가 당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장님을 면접한다는 생각으로 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내가 대기업에 갈 만한 사람인가? 또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동익군은 어때요? 나는 대기업에 갈 만한 사람인가?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단 경력을 쌓을 것인가? 어떤 케이스입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대기업이라는 거 좋을 수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과 삶의 병행이라던가 아니면 복지, 연봉 같은 거 다 좋을 수 있는데, 사실 개인의 뭐 오늘 앞에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저한테 지금 심상정 분위기고 지금 몇 점 주실게요? 근데 핵심적인 얘기는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자신의 능력을 일단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내가 내 능력을 좀 더 이렇게 쌓을 필요가 있겠구나 하면 중소기업을 택해서 자신의 능력을 이끌어 올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동익군은 왠지 대기업 들어가면 관둘 것 같아요. 중간에 퇴사할 것 같아요. 진짜요? 대기업 좋죠. 대기업 좋은데. 관계자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중소기업에서 어떤 지금 취직한 기업에서 어떤 회사 생활의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다른 도전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선 양도 네. 지금 일단은 어떤 기업이든지 가고 싶다는 거죠? 네, 그렇죠. 또 뭐 대기업 좋지만 저도 약간 사실 대외 활동이나 인턴 이런 걸 하면서 엄청 조그만 사회를 경험을 했을 때 진짜 경험이 있는 게 다음 일을 하는데도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소기업에서 차근차근 올라가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가야 하느냐, 대기업을 가야 하느냐를 가지고 30분 동안 저희가 뭐 결론을 짓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고, 또 이게 상황 따라 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뭐 이야기를 끝맺음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여러분들이 정한다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언제나 저희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조금 더 가벼운 주제, 말랑말랑한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역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